2023년 12월 27일 수요일 오후 6시 54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으로는 11월 15일입니다. 경전철 타고 오면서 보니까 창너머로 보름달이 이렇게 아주 멋지게 보여서 오늘이 보름 맞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반드시 보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 보는 거죠. 뭐 잘 보는 정도가 아니고 안 보면은 안 되는 그런 유튜브 방송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우리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이시죠. 제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어떨 때는 내가 신인님이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이거 유튜브 방송을 조금 보시는 분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많지는 않아도 어떨 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최고 많이 조회수 올라간 것이 한 2,000명 정도 보신 거 있어요. 그때 12월 2일인가?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로유 그걸 두고 내가 1시간 정도 이야기한 걸 그것이 한 2,000명 정도 보았고, 보통 때 이래 보면은 한 뭐 300명, 200명, 400명 이렇게 봐요. 심지어는 500명 조회수가 500도 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전부 다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을 이제 신인님으로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전혀 아니신 분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을 할 때에 허경영 신인님 이리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래서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유튜브에 내가 유튜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소속이 국가혁명당 소속이니까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그 카톡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이 있고 거기 한 1,500명 정도 되죠. 그 다음에 뭐 서울 방도 있고 또 그저 경상남도에 이제 회원님들이 이제 서로 소속되어 있는 그런 카톡방도 있고 부산도 있고 그래요. 또 하여튼 간에 몇 개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몇 군데는 나와버렸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는 또 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올리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지 말라고 하신 분이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두 사람 있더라고요. 한 분은 내가 좀 잘 아시는 분이고, 그분도 내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알고 하시는 분이고, 또 한 분은 내가 전혀 모르시는 분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니까 내가 그 방에서 나와버렸어요. 나오고 또 한 분은 뭐 올리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일절 안 올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또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페이스북은 이제 여러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명칭을 허경영 신인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명예대표님이다 이렇게 명예총재님, 국가혁명당 명예총재님 또는 명예대표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이 27일이니까 이제 28, 29, 30, 31일 2023년도 이제 나흘 남았네요. 이제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좋은 것이, 내가 볼만한 것이, 내가 이제 잘 본 것이 있어요. 내가 참 그 유익한 것을 보았다 싶으면은 이것을 내만 보니까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카톡방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는데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국가혁명당 소속에 있으니까 이거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그 하신 말씀, 이것은 이제 짤방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있고, 또 전채희 대천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불로유 영성 TV인가 뭐 그거 하시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 정치판에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내가 유튜브에 한 번씩 올려요. 왜냐니까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올립니다. 올리는데 워낙 이제 여기에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윤석열 현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뭐 부평동 시장에 그 재벌들 데려가 가지고 그 떡볶이 먹는다든지, 또 파리에서 말이지 재벌들을 데려가 가지고 술을 과하게 마시게 해 가지고 뭐 재벌은 그냥 업혀가고, 어떤 재벌은 거기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오바이트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 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까지는 내가 덜먹거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뭐 이름은 내가 들은 것은 있지만은 내가 차마 그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누구라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마 하여튼간에 그런 걸 두고 이제 패러디를 만들어요. 그런 거 딱 보면은 그런 것도 참고로 이제 한번 보시라고 내가 올렸는데, 나는 참 잘 만들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댓글 단 거 보면은 이제 야, 이거 참 천재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을 올리니까 뭐 이제 우리 댓글이 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올라오는데 엄청 거참 그래서 야, 이분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말을 주고 받을 수가 없잖아. 왜냐하니까 수준차가 너무 나니까. 너무 차원이 너무 틀리거든. 참 100천만금 나온 저우지.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을 한번 아련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확률에도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99.99999%예요. 특히 뭐 얼마 전에 그 불로유 사건으로 해가지고 MBC에서 실화 뭐 탐사된가? 그리고 이제 그 JTBC에서도 이제 그 방송이 되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박지훈 변호사라고 그분 똑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최진봉 교수 이런 분들도 현 전국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아마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도 그분들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못 알아보고 있으니까 뭐 그렇고, 이제 뭐 정모 교수님은 아주 대놓고 그 MBC에서도 나왔더라고. 나와가지고 그냥 비판을 이렇게 하죠. 하는데 비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아련하고 또 그 하시는 일에 적극 동참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자 섭리회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회원님들 아니에요. 그 회원님들인데 그 속에서도 청청만청 구만청이라고. 내 이 이야기는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하고 허경영 우리 이제 신인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한 6년, 7년, 8년 이래 들은 사람들이 있는 거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허경영 이제 신인님의 유튜브 방송을
내 같은 경우는 2014년에 들었는지 안 지는지 그거는 확실치 않은데 2015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그 맨 처음에 유튜브 본 것도 이렇게 촬영을 해놨으면은 내가 딱 집어내는데 그걸 못 찾겠어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가 허경영 그 시인님의 유튜브 방송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들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2015년에 들은 것은 확실하다고. 그러면은 2015년부터 2015, 16, 17, 18, 19, 20, 21, 22, 23 9년째잖아. 만 8년이지. 그러니까 2015년부터 들었다 그러면 2016년 하면 1년이잖아. 그럼 2016, 17, 18, 19, 20, 21, 22, 23 만 8년을 들었다고. 횟수로는 9년째. 이렇게 내 같은 경우는 들었잖아요. 듣고 뭐 매주 토요일 일요일은 뭐 틀림없이 듣지. 뭐 듣다가 보면은 뭐 자부는 수도 있어요.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재방송을 듣습니다. 이런 내 같은 사람하고 일반인들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를 강의를 하나도 안 들은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대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은 또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제 그 허경영 그 우리 저기 신인님을 지지하시는 우리 저 본자 섭리회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국가혁명당 당원으로 이제 등록해가지고 매달 회비를 내시는 분들, 이 이제 그거죠. 본자 섭리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회비가 돈이 나가야 됩니다. 통장에서 나가고 국가혁명당 당비도 이렇게 내시는 분들, 이분들이 참 회원이잖아요. 그 회원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대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허경영 신인님을 알게 됐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본인 소개도 하고 그래요. 그래 보면은 이제 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진짜 그 병도 참 희한한 병이 다 있더라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런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이제 신인님을 자꾸 이제 그 하늘궁에 자주 가고, 그 불로유 나오기 전이에요. 불로유 나오기 전입니다. 불로유는 우리한테 그 전에도 이제 신인님께서 가끔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1년쯤 됐다고. 2022년 11월 달 아마 그 정도 됐나?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찾아보면.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불로유 확 먹는 바람은 그때 된 거고, 그 전에도 말씀은 하셨지.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2020년인가 2021년인가 그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하셨어. 그래서 하셔가지고 우리 허성정 도당위원장님께서 우유를 이렇게 그 실험을 한 것이 한 병 실험한 것이 있다고 그때 이야기 하셨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가는 말로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전 회원님들 앞에 이제 직접 이제 만들어 마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보통 몇십 병씩 뭐 10병 20병이 아니고 100병 200병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한 것은 작년 11월 달 아니면 12월 달이라고. 바람이 그때 불었다고. 그럼 그래 불로유 마시면 이제 몸이 좋아진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전에 불로유라고 이렇게 그 붐이, 우리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붐이 일어나기 전에, 붐이 일어난 것은 한 1년 됐다고. 그 전에 신인님을 이제 눈을 이렇게 보고 자주 하늘궁 가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럼 쉽게 말해서 강연을 듣다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신인님을 자주 이제 만나 뵙다 보니까 이 병이 나섰다는 분이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있죠. 그런데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알게 되고 유튜브를 보게 됐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면은 내는 상당히 길어요. 길어가지고 어떨 때는 간단하게 하세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냐니까 그 버스 타고 가면서 한 3, 40명이 타고 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그 내 혼자서 뭐 20분, 30분 할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제 나는 간단하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 18번이 뭐냐면은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게. 얼굴 누구 말대로 면상 드러내놓고 내 이야기한다고. 지금 그 기독교나 천주교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 이분들이 옳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현재도 한 사람도 없고 과거에도 한 사람도 없다고. 거기 니체가 그렇게 말한 말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라고. 뼈저리게 느꼈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그 나가면은 이제 그 코스가 목사 되는 코스예요. 한 2년 다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스톱했다고. 스톱하다 그 양심상 목사가 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뛰쳐나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받게 되고, 불교의 화신, 원효 스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경 박사님 밑에서 불교를 막 이렇게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정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또 신앙을 했고,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이제 퇴직을 할 무렵 되니까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저축에는 돈이 없다고. 왜냐하니까 강정산을 믿다 보면은 그런 이해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 대개벽기에 사람이 다 죽는데 어통으로서 사람을 살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독교, 불교는 이거는 이 세계는, 이 세상은 그 선천 종교의 시대는 갔거든. 이미 갔다고. 벌써 가고 최순 대신사가 그렇게 이미 밝혀놓았다시피 하고, 나는 강정산이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강정산의 말대로 이제 새 천지가 열리는데, 그 뭐 강정산의 그 말대로 될 줄 알아가지고 아주 매듭몰신했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뭐 공무원 생활 그래도 한 28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축에는 돈이 없어요. 다 이제 그 사람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 하다가 야 이거 이 강정산에 거기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지금은 못 해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할 때가 있거든. 여하튼 간에 그 단체에서 나왔다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참 이 이야기 참 여러 수천 번 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 지구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다고. 누가 있느냐고. 누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기독교나 천주교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성직자들, 하여튼 간에 신도들, 그 내하고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 불교도 마찬가지지. 또 강정산을 믿는 그 단체에서도 대화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그러다가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은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종교를 안 가진 사람하고도 안 되고, 종교를 가지는 사람하고는 더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그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따르는 이제 회원 등록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에서 내가 이제 뭐 댓글 달고 이러는데 거기에 같이 무슨 뭐 같은 급이 돼야 같이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에서 아직 빨리 나와 버렸다고. 나오니까 뭐 편하고 좋네요. 단지 아쉬운 것은 좀 좋은 영상이 있으면 좀 보내주면 좋은데, 특히 이제 박윤수 선생님의 그 유튜브, 그리고 정말 그 변희재, 그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이제 그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좀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 보면 좋은데 그 안에서도 대화가 안 된다고. 너무 이 사람들이 막 나이가 뭐 젊어봐야 50대고 60대 70대가 대부분이거든. 그런데 머리가 전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 방에서 빠져나와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싸워서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그분하고 같이 이제 뭐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 가서는 끝이 안 좋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척 보면 알잖아. 척 보면은 끝이 어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조용하게 그 사람하고 빠져나와 버린다고. 빠져나와요. 대화를 안 합니다. 전화 뭐 그 사람 하지도 않지만은 내가 해도 내가 받지도 안 하고 카톡 보내도 내가 차단시켜 버리고. 그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충돌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은 그 이제 내가 늘 이제 보는 그 유튜브 방송이 이제 허경영 우리 신인님의 이제 방송이 매주 토요일 날 있어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4시 반부터 한 6시 반까지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하고,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봅니다. 그거는 안 보면 안 되지. 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박인수 선생님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꼭 봅니다. 박인수 선생님은 이제 뭐 또 정해놓고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거를 꼭 봅니다. 안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님의 이제 유튜브 방송, 이거는 변희재님은 유튜브를 하루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요즘은 조금 뜸한데 오늘도 이제 한 1시간짜리가 조금 전에 떠서 내가 다 뭐 끝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은 아직 못 봤는데 하여튼 봅니다. 그렇게 봅니다. 거기에 박인수 선생님의 이제 그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은
이분이 이제 워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돼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분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허경영 신인님 빼고 같은 인간으로서는 아마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를 이제 올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책도 많이 써냈고 이러는데, 그분께서 이제 늘 하시는 말씀 끝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황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황제. In God we trust. Made in China. 차이나 이거는 우리 지금 그 중국이 아니고 지금 그게 Made in China가 우리 대조선이 바로 차이나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차이나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러면서 황제 이야기를 그래 자주 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아메리카 세계사 이렇게 치면은 아메리카 대조선 열애 치면은 그 유튜브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뭐 보실 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건 오늘도 이제 미래는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되었느냐 하면은 미래는 영성시대로 들어간다 그래요. 영성시대. 그러니까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쓰신 책이 뭐냐니까 허경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책이 있어요. 그 영성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정말 더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에서 전 인류가 살게 된다고. 그 첫 번째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살게 되고 그것을 그 모범이 돼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중산주의를 택해 가지고 전 인류가 다 돈 걱정 없는 그런 세상으로 살게 되고 앞으로는 이제 영성시대로 들어간다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나오는 것도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분의 박윤수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2020년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 3년을 들었어요. 4년째 이제 들었었는데 너무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처음 듣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이분이 진실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하고 같아. 내하고 같더라고. 내가 정말 그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못했거든. 기독교에서 내가 놓은 과정, 강정산을 빠져놓은 과정, 거기는 액션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냥 팍! 그럼 막 과음 지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 그걸 하질 안 했다고. 그냥 말을 할 때는 그냥 부처를 죽여라 이 말까지 하지. 이 말까지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거 할 때는 아주 내가 과격한 표현이 있다고. 들으면은 놀래가지고 또 유튜브 보다가도 꺼뿌린다고 내가 욕을 심하게 하니까 아주 절에 가면은 사천왕이 있지. 이렇게 막 칼 들고 막 이렇게 와 이렇게 막 그 악마를 때리잡는 그런 사천왕이 있어요. 그 마귀 새끼들은 접근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키는 거 있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그런 말을 들으면 진짜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다고. 그런 말은 내가 아직 하질 안 하거든. 그냥 부처를 죽여라 이제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그 박윤수 선생님은 이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우리 이 한반도에 신라 고구려 백제 없었어요. 그러거든. 그 말이 까먹으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참 그분 강의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고 또 많은 영감을 줘요.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래서 즐겨 듣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 이맘때쯤 돼서 571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꼭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보니까 정말 그 보기는 봤는데 참 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현대 미술에도 조예가 매우 깊고 건문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마무시하게 했고 뭐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는 말할 것도 없지. 그리고 건문학에 대해서도 아주 밝으시고 사주학에 대해서도 밝고 양자역학에 대해서도 밝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요 최근에 말이지, 요 한 몇 달 사이에 이제 후원을 좀 요청을 하더라고. 후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때까지 본 그 유튜브 본 그 강의료라고도 생각을 해도 좋으니까, 나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돈이 진짜 필요한데, 예? 누구한테 내 같은 심령으로서는 누구한테 단 10,000원도 못 밀린다고. 근데 이분이 정말 그 돈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후원을, 그러니까 책을 썼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 시진핑이 밑에 있는 그 좀 사람 정도 되면 상당히 권력자야. 이 권력자가 이 책을 이제 그 중국말로 번역해서 이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가 봐. 그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관계, 책 출판하는 관계. 그러니까 그분도 또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이 매매도 안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이렇게 잘 안 풀렸던 모양이라.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이랬으니까 그 박인수 선생님의 유튜브로 강의를 오래 들은 사람들한테 아미들이라 그래요. 아미들한테 좀 후원을 간곡하게 부탁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복권 샀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간에 뭐 몇 배로 이제 뭐 몇 배라는 말보다는 하여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복권 하나 샀는데 그게 당첨되면은 얼마나 좋느냐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거는 후원을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조금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3번 올라가서 만났고. 왜냐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는 우리 전 세계에, 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해서 아주 뭐 국보적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보적인 분이고, 또 전 세계 인류로 놓고 보더라도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분을 반드시 내가 실물로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허경영 신인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허경영 명예대표님께서 참 신인이시다, 이분이 참 황제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서로 이제 만나면 압니다. 이제 인사하고. 그래, 저도 그분도 저를 알고 3번 가서 이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오래 같이 이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죠. 뭐 둘이서 한 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래 내가 이제 가족 관계도 묻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분이, 나는 뭐 그분이 장가를 갔느냐, 나이 내보다 4살 정도 많으시다고. 72,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맨 처음 물었거든요. 저하고 동갑인 줄 알았는데 나는 56년생이니까 병신생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1952년생이라 그러더라고. 경인, 신묘, 임진생, 용띠라, 임진. 52이지. 72이더라고. 그런데 그 가족 관계를 내가 물었다고. 물었는가 답을 안 하시대요. 개벽 장군 이야기를 하대요. 개벽 장군은 가족을 죽여버렸잖아. 황산벌에 나가기 전에 말이지. 개벽 장군 이야기를 하더라고.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나는 그분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후원을 좀 하고 이랬습니다. 하고 몇 분 만나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오늘이 27일이고 내일이 28일이잖아. 내일 28일은 이제 국회에서 큰일이 하나 있지. 그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그 특별검사 임명에 대한 법률이 이제 통과되죠. 민주당에서 통과되고 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보지는데, 그게 이제 내일 있고,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남아 있고, 29일 날 그 박윤수 우리 선생님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 그 대만 그 번역을 처음에는 구글 번역을 돌렸거든요. 571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 한국말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구글 번역기에 넣어 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구글 번역기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야. 번역이 좀 잘못됐다 이 말이지. 구글 번역하니까. 그래서 그 이제 대만 교수한테 그걸 맡겼어. 맡길 때 이제 그게 번역하는데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 안 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돈이 좀 필요했던 모양이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박윤수 선생님의 유튜브 강의를 즐겨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했어요. 많이 하신 분도 있고 적게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명단을 내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보니까 뭐 기억까지는 못하지만 페이지가 A4 용지로 여러 페이지가 되더라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29일날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소식 기다리시네요.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올라가가지고 단팥죽도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박윤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단팥죽 먹어야 되나? 이거 대만에서 지금 이제 그 번역이 끝나고 나면은 중국에서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우리나라 뭐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여기에서 책이 한 권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책을 사보는 사람은 뭐 100만 부 팔렸다 그러면 엄청난 거 많은 거예요. 여기 100만 부 팔렸으면은 10만 부만 팔려도 뭐 어마어마한 건데 100만 부 팔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단 말이에요. 대박 난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인구가 벌써 뭐 이번에 뭐 매덕이 더 죽었다 하지만은 그런 말이 있어요. 13억에서 한 3억인가 5억인가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래도 남아있는 인구가 뭐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되니까 그게 이제 번역에서 아마 나가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은 우리 이제 후원한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이제 도와준다 그러더라고. 뭐 좀 돌려준다 그러더라고. 돌려주고 그 이제 뭐 좋은 데 가서 이제 뭐 또 뭐 한번 이렇게 모임을 가지겠죠. 하여튼 뭐 그러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오늘 이제 붕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붕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버실이라는 친구라는 말이거든. 뭐 다룰 자가 두 개면은 붕우유신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니까 붕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돈을 가지고 도와준 사람이야. 이게 참 친구라 그러더라고.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 가지고 말이지. 뭐 결혼한다든지 어떤 그 뭐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자기하고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청첩장이나 부고장을 보내면은 뭐 부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 고맙고 그렇게 진짜 뭐 돈을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뭐 그래 좀 가깝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만 하죠. 아이고 뭐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냥 뭐 그렇고 그럼 잘 모르는 조금 먼 사람이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정말 좀 가까운 사람은 부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봐서 얼마나 가까운가 안 가까운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박윤수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는 분 들어야 이게 이제 거기 후원해 달라는 말을 알지. 안 들으면 그건 모르잖아요. 유튜브 강의 안 듣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나는 끝까지 들으니까 후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오늘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붕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같은 거잖아. 그것을 드니까 준다는 거. 그게 참다운 친구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가만 보니까 지금 그 안티들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에 큰일 했던데 MBC를 동원하고 JTBC를 동원해 가지고 이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한 80명이 열심히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 가지고 이런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뭐 고발 비슷한 걸 하니까 이제 거기서 촬영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가서는 더 알려졌잖아. 알려졌어. 알려진 거지. 그러니까 원자탄을 터뜨렸는데 그게 오히려 수소탄이 돼 가지고 이제 허경영 알려지게 되고 불로유도 알려지게 되고 그래 된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내 그 유튜브를 보려면은 그냥 김성기 치면 안 논다고. 김성기 허경영 치면 딱 내 거기 나와요. 또는 허경영 김성기를 치든지 또는 김성기 허경영을 그렇게 한글로 치가지고 검색하면 내 그 유튜브 거기 나와요. 그렇듯이 이제 허경영 불로유가 이렇게 알려져 버렸더라고. 엄청 알려졌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또 뭐 KBS나 또 딴 데도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큰 새는 말이지. 큰 새는 이제 바람을 안고 역풍을 안고 이렇게 높이 나른다 이렇게 말씀을 있듯이. 뭐 하여튼간에 여하튼간에 그렇게 알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름 정모 교수하고 그 박지훈 그 변호사 이런 분들 그리고 거기서 뭐 JTBC나 MBC 여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뭐 말하는 사람들이 야 축복 받는데 100만원 천당 가는데 예를 들어 100분 가는데 부부 합계 300만원 대천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대천사 그거를 1억을 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막 혀를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사람 앞에 거기에 이제 쏘가 넘어가느냐. 쏘가 넘어가는 사람이 한심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단 말이야. 몰라서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알아도 내가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중도를 아느냐? 전혀 몰라요. 허경영 신인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초종교단 말이야. 초종교. 그러니까 종교를 졸업한 사람이라야 알아들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거냐 말이야. 그런 것을 모른다고. 그래서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제 지금 하시는 일에 지금 이미 앞으로 이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그 제1 하늘궁 거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양주시 전체가 다 숙박시설이 된다고. 그리고 제2 하늘궁, 제3 하늘궁, 여기는 이제 그 실버타운을 만들어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신인님을 적극 지지했던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다 마련해 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것이 열려요. 열립니다.
대망의 2024년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게 가짜가 아니라 붕우다 말이야. 참 친구라고. 참 친구라야 화폐 경제 시대에 있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고. 자, 그건 그렇고 뭐 오늘은 그 이준석이가 이제 국민의힘당에 뭐 탈당을 한 것 같아요. 탈당을 한 것 같고,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1대 대통령을 나오기 전에는 20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대한민국을 한번 엉망진창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너가 태어난 것은 뭐 국민교육 현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을 한번 마음껏 한번 망쳐봐라. 약간 또라이한테 말이지, 망치를 하나 주는 거야. 그래 가지고 어떤 데 건물에 가가지고 네 마음대로 한번 막 두드려 빻아버려 봐라. 그러니까 뭐 야가 마음대로 막 두드려 깨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방송, 언론 모든 면에 있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해대도 너무한다. 다음 대통령 뽑을 때는 내가 신중히 뽑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지금 들게끔 하고 있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저 망치 들고 마음대로 뿌고 있는데 이 망치를 빼뜨려야 된다고. 권력을 빼뜨려야 된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 속에 지금 꽉 잠재가 돼 있잖아. 윤상중 씨 말대로 밀란 일어나기 전에 일보 직전이다 그러잖아.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오늘도 아까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탈당을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것을 검색을 하려고 보니까, 아이고, 참 말하기도 참 그렇네요. 6개월 된 영아지. 6개월이면 이제 돌도 안 지났는데 이제 100일 좀 지난 상태잖아. 근데 부부라면은 좀 젊은 사람이겠지. 이제 어떻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아이고, 15층에서 어린애를 집어 던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참 말하기도, 내가 15층에서 그 애를 집어 던져 버렸으니까,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참 가슴 아픈 일이냐고. 그럼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면은 이런 일은 없다고. 싸우는 것에 90%가 돈 문제 또는 이제 부정 그 불륜 요런 건데, 특히 이제 돈 문제가 많겠죠. 이거는 없어진단 말이야. 이걸 빨리 40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것을 빨리 막아야 되잖아. 막아야 돼서 언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잖아. 이미 그거는 정해져 있다 이 말이야. 그거는 이미 예정돼 있고, 그건 분명히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잖아. 그런데 그게 과연 언제쯤 오느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부부싸움 해가지고 저런 비공 말이야. 15층에서 어린애를 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그 남편도 있고 부부
간에 보면, 이래 보면 그분 그 결혼할 때 아무리 못해도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이게 하객들이 왔었을 거 아니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이런 것을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래 보니까 뭐 거의 다 된 거는 확실하잖아. 지금 확실한데 지금 그 대통령 그 부인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인한 특별검사 임용에 관한 법률이 내일 이제 통과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라는 것은 그게 있을 수 없잖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단 말이야. 그렇게 늘 공평과 상식을 주장했던 분이 아니냐고.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 보라고. 2년 전에 있었던 그 민주당 행사다. 자체 행사라고. 거기 대표, 민주당 대표 경선하는 데 있어서의 그 문제라 말이야. 그 문제를 가지고 암만 털어도 그 문제가 안 나오니까 별건 수사라 해가지고 그 무슨 그 먹사연인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뭐 그것을 아마 그 송영길 대표하고 좀 관련 있는 어떤 그 기관인가 보던데 거기에 후원을 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불법 자금이다. 송영길 대표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송영길 대표는 1,000만 원을 이렇게 월 수입이 있다 이러면 국회의원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250만 원은 매달 불우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절대 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무죄란 말이야. 무죄인데 덮어 세워가지고 지금 이 추운 날에 깜빵에 가게 했잖아. 이 일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한 사람은 제가 산더미처럼 맞고 한 사람은 제가 제로야. 제로인데 제로 된 사람을 구속 수감시켰으면은 제가 실질적으로 있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검사를 조사를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반대를 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 이제 한동훈이를 법무부 장관을 이제 뽑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이렇게 삼았다. 쉽게 말해서 당 대표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단 말이야. 비상대책위원장이 권한이 똑같은 거야. 당 대표 권한하고 똑같다. 이게 일반 상식으로서 제대로 된 일이냐고. 그런데 이걸로 밀어붙인단 말이야. 이건 뭘 하느냐? 역행을 하는 거단 말이야. 역행을. 천리를 요절할 때 요자가 하늘 천자에서 웃대가리를 좀 기울어지면 요자가 된다고. 하늘 천자하고 핵순이 똑같대. 내 신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 하늘 천자에서 맨 웃대가리 그 핵을 조금 기울여 버리면 요절할 요자라고. 이거는 하늘을 거스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천리를 거스르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강행을 한다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거라. 그러면은 뭐냐? 요절한다고, 요절. 하늘의 섭리로서 지금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말이지, 다 뭐 재산이 전부 다 뭐 10억 이상 이래 돼 가지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는 사람 같으면은 허경영 총재는 알아보긴 힘들지. 그런데 지금은 재벌들부터 뭐 억지로 와가지고 뭐 부산 저 부평동 시장에 데려와가지고 깡통 시장 데려와가지고 떡볶이 먹이지, 파리 데려가가지고 불러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재벌들도 죽을 지경이라고. 분리 나가는 것도. 밑에 국민들은 말로 표현해서 뭐 하냐고. 한 70% 정도가 그 사주 안팎이라든지 신점 이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장관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와요. 그 신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속인들이라 할 수 있지. 그 영적으로 밝은, 영대가 좀 밝으신 분들이 신내림을 받은 지가 이제 1년 된 사람들도 있고, 뭐 2년 된 사람들도 있고, 30년, 40년 된 사람들이 있다고. 뭐 그런 걸 내가 또 즐겨봅니다. 참고로 이렇게 쭉 본다고. 보는데 딴 게 아니고, 그 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는 그냥, 길어야 몇 달이야, 지금. 그냥 폭삭 내려앉는다 그런다고. 비정리 법건천 이런 말도 있지만은 비용지 덕운천 이 말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비용지 덕운천.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보다는 지혜 있는 사람이 낫고, 비용지, 그 다음에 지혜스러운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낫고, 덕 있는 사람보다는 운 있는 사람이 나고, 암만 운이 좋아도 하늘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 비용지 덕운천, 비정리 법권천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암만 운이 다 되면은 하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운이 다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됐다고. 그리고 한동훈이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 밑에 댓글 적은 걸 쭉 보거든. 댓글이 여러 수백 개가 달려 있는데,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쇠고랑 찰 일이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기의 과거가 이제 수치스러운 것이 다 드러난다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 그 요즘 보니까 그 최재영 목사가 나와가지고 말이지, 그 김건희 여사한테 그 디올백인가 그거 주고 향수 갖다 주고 화장품 주고, 그 두 번째는 이제 그 명품 가방을 줬지. 주면서 이제 손목시계에다가 촬영할 수 있는 그걸 가져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뭐 가래 침을 세리 뱉고 말이지, 양말도 안 신고 그냥 그대로 다리를 이렇게 쭉 벌리고 말이지, 아주 교양이 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다 방송을 하고 있잖아. 이것이 수치가 다 드러나지. 그전에는 정대택 씨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밝혀졌잖아. 그 정대택 씨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 생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는 정견이 안 돼서 그래요. 자기가 사물을 똑바로 보면은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한다 또는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하고 나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좀 빼딱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 편견이라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더라고. 빼딱하게 보더라고. 빼딱하게. 그 사람은 늘 싸우더라고. 빼딱하면 남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니까. 남 안 좋은 거 보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점이 없는가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말이지. 많이 싸우더라고. 그 사람 보니까 많이 싸우대요. 정확하게 못 보더라고. 내 누구랑은 이야기는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이 또 옆으로 가서 미안한데,
그 댓글을 보면은 제발 좀 그렇게 되기를 빌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뭐니까 김건희 여사가 좀 있으면 구속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운빨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발부등 치봐야 특검법 그거에 이제 해가지고 거부한단 말이야. 거부하면 그 끝인가? 국민의힘당에서 공천 못 받은 사람들 그거 가만히 있나? 거기서 한 20-30명만 이렇게 들어붙어 버리면 통과돼 버리잖아. 통과되고 나면 끝이지 뭐. 아마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댓글을 적은 사람들이 제발 그렇게 되기를 빌고 빈다 이 말이라. 언제 우리가 저걸 좀 안 봤으면 좋겠단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막 설치는 것을 이렇게 안 봤으면 좋겠고 제발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는 대한민국이 절단 난단 말이야. 금융 문제도 그렇고 오늘 그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 우리나라 금융 문제. 폴란드에 그 무기 파란 것만 하더라도 폴란드에 돈이 없으니까 말이야. 우리가 폴란드에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것도 엄청 파격적인 조건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뭐 팔았다 그러더라고. 우리 돈을 빌려줘 가지고 팔았다 이 말이지. 잘못하면 돈이 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여하튼 간에 엉망진창이라고. 재벌부터 재벌들도 도저히 이래가지고서는 살 수가 없단 말이야. 분리 나가니까 일반 국민들은 말로 표현을 못하지. 영끌들이 지금 현재 그 집값이 내리니까 경매로 집이 많이 나오잖아. 이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가도 자기가 맡기는 돈을 찾을 수가 없는, 중국에서는 그랬거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만약에 정말 그게 현실화되면은 진짜 일반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괜찮은데 자기 은행에 지금 당장 뭐 은행이라 그러더라고. 은행이 망했으니까. 망했으면 또 지급해 줄 돈이 없잖아. 돈을 찾는데 돈이 없다고. 그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터질 거야.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진짜 그 영대 밝은 무속인들이 참 많더라고.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그걸 이야기하니까 무속인들 그 돈 벌기 위해서 뭐 그렇다는데 그 사람 빼딱하게 보대요. 자기가 신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참 진짜 가까이 하기가 싫어요. 빼딱하게 보는 사람들. 그게 신을 받는 무당인들 말이에요. 그 심정을 나는 잘 알아요. 신을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다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득이 이제 신을 받는다고. 그러면 작두를 타면 시퍼런 칼날에 서도 살이 베이지 않는다고. 그런 건 어떻게 이야기할래? 그것도 다 물론 뭐 그 돈만 밝히는 그런 나쁜 무당들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잘 보세요. 잘 판단 잘 하세요. 하여튼 그 다 돼가는 거예요. 다 돼간다고. 그 천리를 역행하면 되느냐고.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그것만 하나만 있나? 그게 아니거든. 양평 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한 잣대를 똑같이 대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그 집사람을 보호한다. 이게 역행을 해도 유만 분수로 역행하는 게 하늘이 그 잘못된 거잖아. 그게. 바른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진작에 사표 쓰고 나와버려야 된다고. 내가 참 대통령으로서 내가 부끄러워서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앞에 정말 이때까지 내가 너무너무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하고 기자회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잘 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마 기본 양심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니야. 근데 대통령 그 경선 그 할 때만은 보면 말이지, 말문이 막히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오히려 막 밤을 쉐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벌컥 화를 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양심이 마비돼도 완전 마비된 사람 아니에요. 양심에 철판을 깔아도 오지게 깔아는 거지. 그런 면상을 들고 해외 나가가지고 뭐 바이든이라는 놈도 마찬가지, 미국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그 헌터 바이든 자기 아들, 자기 동생 제임슨 바이든, 바이든이라는 놈이 그 미국 대통령이 가짜라는 말도 있고 진짜라는 말도 있는데, 진짜라면은 그 사람 얼굴 두고 어떻게 그 미국 대통령 그 직을 수행하는 거. 그 애도 내보다 나이는 많지만은 그 영적 수준으로 보면은 그 개미보다 못하잖아. 뭐 세상이 다 그렇다고. 지금 영국은 또 안 그렇는가? 영국의 그 저거 뭐야, 그 찰스 왕인가? 그 애가 지금 뭐 바브라 뭐 퍼커슨 그 부인하고 사는 것도 그 남의 유부녀를 건드려 가지고 그 자기 남편은 그냥 완전히 가정이 파괴된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 다이아나 비는 남편이 바람이 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느냐고. 현재 살고 있는 부인의 원 남편은 얼마나 괴로워했겠느냐고. 두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얼굴에 철판 깔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런 하여튼간 이런 놈이나 저런 놈이나 전부 다 양심에 철판 깐 놈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뭐 왕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세상을 완전 갈아엎어 버려야 되지 않겠어? 갈아엎을 때가 됐다고. 선천이 가고 후천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사주안팎이라든지 신점 이런 거 보면은 그 윤석열의 미래 이런 걸 보면은 댓글 쓴 걸 보라고. 그게 국민의 민심이라는 거란 말이야. 하루바삐 좀 내려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내년 가을쯤 되면은 내려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까지 기다리냐고. 그게 국민들의 민심이라고. 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인데, 나이는 원래 그 애가 58인가? 그 애가 젊었을 때 한 10년 전이라고. 한 20년 됐나? 근데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한번 마시다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두드려 패버렸어. 아주 심하게 두드려 패버렸어. 그럼 약을 많이 올렸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직사게 두드려 팼어 그냥. 그 뭐 조직 폭력배는 아니고 이제 노가다 하는데 뭐 같이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엄청 성질을 돋갔는가 봐. 이러니까 그 애가 뭐 혈기에 그냥 막 상대방을 그냥 엄청 두드려 팼다고. 그러니까 뭐 조용하게 합의 보고 할 만큼만 아니고 이제 뭐 교도소에 가게끔 돼 있다고. 그럼 교도소 가게 되면은 교도소 같이 가서 실형을 살았다고. 사는데도 이제 이게 무슨 돈이 많이 들잖아. 변호사도 사야 되고 뭐 기타 뭐 그런 데로 하면 돈이 막 많이 든다고. 그 합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두드려 팬 사람이 이제 뭐 그 사람은 전과가 아무도 없다고. 뭐 과거에 무슨 그런 뭐 전과가 많은 사람 이게 아니고 전과는 하나도 없어. 아주 막 그냥 평범한 그 노가다 하는 사람인데 한순간에 이제 이렇게 우발적으로 이제 폭력을 행사했어요. 해가지고 그럼 엄청 두드려 맞았지. 그 상대방은 묵사발 됐다고. 그런데 그 자기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랬겠느냐고.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교도소 가가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가 친척이 올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이제 뭐 와서 보니까 이제 일이 돼 있으니까 뭐 전부 다 걱정을 하는 거지. 하고 뭐 그 웃을 수는 없잖아. 전부 다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그리고 그 두드려 팬 그 사람의 그 자기 어머니가 한숨만 쉬고 있으면 뭐하노 말이야. 좀 돈을 좀 도와달라는 식이지. 응? 한숨만 쉬면 많어 막 이렇게 고함을 지르더라고. 뭐냐니까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도와달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돈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전부 다 먹고 살기가 다 힘드니까. 그런 것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아도 내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렵잖아. 변호사도 사야 되고 뭐 합의도 봐야 되고, 합의를 빨리 봐야 형을 좀 적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정말 자기도 어렵게 살지만은 단 뭐 얼마라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게 생각했느냐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필요한 게 돈이단 말이야, 돈. 붕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에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정말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를 통일하시고 세계 황제가 되는 그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분들, 돈으로, 이분이 참 따르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모 교수는 이해를 못하고 일반 사람들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99.9%가 이해를 못한다고. 어떻게 천국 가는 것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받느냐 하는 사람들은 허경영 총재는 유튜브 강의도 안 듣나? 강의를 딱 들으면은 우리는 그 가치를 알잖아. 한평생 기독교를 했고 불교를 했고 강정산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의 강의라고 하는 것은 수천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신다고.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을 못 알아본단 말이야. 못 알아봐. 내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 태어난 지 2살, 3살짜리 애한테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줘봐야 이것을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모르잖아. 애 2살, 3살짜리한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주면은 가치를 모르지.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애들이 크면은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뭐 안티 하시는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의 가치를 모르는 거와 똑같아. 그래서 철부지란 말이야. 철부지. 영적 수준이 2살, 3살짜리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어도 모른다고. 이제 곧 이제 끝나는 것 같아. 이제 강의한 지도 내가 들었지만 나도 8년째 들었고, 한 10년 정도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발달된 것은 2014년도부터거든.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렇게 널리 알려놨잖아. 우성제야라 그래.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그 말씀을, 유튜브 강의를 우성제야라 그래. 소울음 소리거든. 기축생이니까 그 유튜브 강의를 전 세계에 이제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다 알려 퍼졌다고. 그럼 퍼질 만큼 퍼진 거야. 그런데도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십사가 그런 말이라고. 그때 이제 그런 말을 써야지, 임마. 에레, 이 새끼. 내가 어떤 그 패러디를 하나 보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래 적었더라고. 근데 그 사람으로 그걸 아주 내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내가 한없이 좋은 사람이지, 김성기 좋은 사람이지, 잘 참고 뭐 그러는데 한번 터져졌다 그러면 그냥
안 본다고. 물론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거는 갚아야지. 그거는 뭐 내가 형편이 좋으면은 2배도 갚고 3배도 갚고 뭐 더 좋으면은 10배도 갚고 더 좋으면은 100배도 갚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엄청 좋아지게 되면은. 그러나 뭐 암만 못해도 받은 거는 갚아줘야 되지 않겠어. 암만 없어도 좀 좋게 되면은 뭐 몇 배라도 갚아주겠죠. 그러나 그 인간관계는 끝이라고. 어떻게 내가 말하는데 함부로 댓글을 함부로 적느냐고. 후리아들 놈이 새끼 말이야. 깃반바이는데 쭉 씨려버리라 이 자식 말이야. 글을 하나 쓰더라도 임마 생각하고 쓰라고. 저 옥황상제 앞에서 말이지, 신선이 그 글을 읽다가 한마디 잘못 읽어가지고 말이지 천년 정도 기양살이 간 것도 있다고. 말 한마디 잘이라고. 글 하나 쓰는 것도 2번 3번 하고 그래. 내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강정산을 믿는 단체도 있고 뭐 교회도 있고 절도 있고 또 여기에는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는 분들의 또 어떤 그 모임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센터장이라 할까, 거기에서 이제 책임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거기에 회원님들을 향해서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직장 안 다니면서 있는 분들은 그곳에 와서 어차피 절을 하잖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절을 해라. 그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 사람이 단 1,000원을 가져오든지 뭐 10,000원을 가져오든지 엄청 고마운 분이라고. 뭐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시는 분만 해도 그것도 감지덕지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찾아온 사람한테 말이지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느냐고. 얼마나 말 조심해야 되느냐고 말이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자기의 의견하고 좀 틀린다면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예수를 믿는 어떤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예수가 가짜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은 안 되겠지만은, 그 사람 오지도 않겠지만은 안 그래요.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따르는 분의 어떤 그 모임에 가면은 허경영은 가짜다,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되게 욕을 해야지. 멱살 잡고 야 이 자식아 임마 오지 마 가라 이렇게 뭐 한다든지. 뭐 너무 실망하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찾아오지도 않을 거잖아. 그런데 그것을 믿고 찾아왔던 분이 생각이 말이야,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이래요. 그럼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저럴 수도 있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여튼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라도 덕을 베풀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을 세게 하는데 와, 내 이야기 하면 몇 번 한다고 지금. 아까 전에 그 15층 아파트에서 6개월 된 어린애를 집어 던졌다는 말 하는 것도 내가 진짜 너무 참혹해서 옮기기도 힘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싶더라고. 그런데 뭐 그렇게 말을 해야 실질적으로 알아듣잖아. 그런데 그 사람 욕한 것을 내가 참 옮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은 사람이 어떻게 그 단체에 가겠느냐고. 그 자리에서 싸움하는 것에도 천만다행이라고 봐야 돼. 근데 그 사람은 모르지. 내가 항상 나는 암만 그래도 귀에 안 들은 척, 눈으로 안 본 척 벙어리처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랬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욕을 하는 온도가 점점 심해가더라고.
심해 가서 이제 뭐 나는 이제 발을 끊어버리지. 이제 아이고 저기는 도저히 내가 갈 수가 없겠다 싶더라고. 잘 참았지. 여러 번 참았어. 여러 번 참았는데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언급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그 강도가 말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더라고. 그럼 뭐 그러니까 나는 그 밀리다가 막판에는 끊어버리는 거야. 뭐 이제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싹 끊어버려요. 인연을 더 이상 못 맺겠더라고. 도저히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고. 그 기본적으로 뭐 허경영 신인님을 따르시는 분인데 그거는 좋은데 그 사람 기본이야. 그래서는 곤란하지. 어디 가서 뺨 맞는다고. 아무리 뭐 하찮은 사람도 없지만은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사우디에서 온 황제처럼 어이구 얘 영접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말 한마디 진짜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말 한마디. 서병수 씨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서병수 국회의원이 이제 한때는 부산광역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병수 저기 부산시장에 있을 때 내가 상수도 사업본부 강서사업소에 근무를 했었다고. 그때 이제 이분이 한번 우리 사업소에 한번 왔어요. 왜냐하니까 강서사업소 그 부지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 일반 대학교 캠퍼스만 해요. 그래서 그 부지를 두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알아보려고 어떤가 봐. 그때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제 오니까 시장이니까 부산광역시장이니까 그 옆에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쫙 시장이 뜨면은 그때 뭐 옆에 비서들이 많이 따라 붙여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말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 들릴 듯 말 듯하게 살짝 물어요. 물으니까 그 이제 옆에 보좌관이 비서가 대답을 막 이렇게 하더라고. 하는데 우리들한테는 말을 안 해요. 입을 달싹 그러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더라고. 이 말을 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말을 결국은 안 하더라고요. 아, 내가 그거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자, 정치인이시니까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그때 아마 사무총장도 했거든. 그러니까 그 많은 국회의원들 거느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다가는 정치 생명 끝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가지고 정치 생명 끝나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냐고. 그 강용석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그 강용석이 그 사람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에서 잘렸잖아. 그 강용석이 말 한마디 한 거 있어요. 여기 아나운서 되려면은 이거 뭐든지 다 줘야 된다 그런 말 비슷한 거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보고 겪으니까 이 말을 엄청 조심하더라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데 전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 아, 나 그거 보고 야, 이분이 말 조심하시구나 싶더라고. 그런 것도 좀 배우라고. 구중곤륜산하라고 저기 강정산에 말이 있다고. 입이 무겁기는 곤륜산처럼 하라 그랬거든. 곤륜산 저 히말라야산 옆에 있는 그 곤륜산처럼 입을 무겁게 하라 그랬거든.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댓글 하나 적는 것도 남이 이렇게 하나 올렸으면은 아이고 이건 것도 올리구나 고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 밑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정면 반박을 해. 후려들 놈이 새끼야 이마. 깃발만에서 시제려도만 눈이 튀노도록 시제려버려 자식. 조심해요. 뭐든지 조심하고 케어풀. 이제 60 다 넘은 놈들인데 내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은 지금이라도 70 되기 전에 조심해라고. 글 적는 것도 남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스님 중에서 묵은 스님이라고 있다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말을 안 해. 그 말 조심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몇십 명, 몇백 명이 더 올 수가 있는데도 그 고객이 떨어지잖아. 자. 그만하겠습니다.